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 받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제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A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히솔루션 볼 네. 텐데요. 오히솔루션이 다시 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네. 줄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이 워낙 좋게 보시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도 목표가까지도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딱 까놓고 봤었을 때 내년도의 시장을 정말 좋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다 일단은 안 좋게,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 국내 시장 속에서 그럼 지수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수를 올리지 않으면서 그나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좋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제 뒤에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올해 기준으로 제가 안 그래도 노랑톡방에다가 오늘 말을 올려놨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2년 동안의 대다수인 국가들의 선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선거에서 처음에 됐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들을 우선적으로 했었다면 이제는 리오프닝 이후로 인프라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도 전에 2019년도 때 어떤 인프라 사업들이 가장 많이 구축되었을까? 그게 바로 5G였거든요. 그러면 그 5G에 대한 구축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 한 3년치에 있었던 사업들을 다시 또 꺼내지다 보니까 회사들과 그다음에 어떤 물량들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 속에서는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5G들을 섭렵하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린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통신 장비는 그만큼 많이 하락 자체가 되었었고 지금부터 박스권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실제 시장에서 내년 1분기 때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인도에서 5G 관련돼서 구체적인 논의안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탄력받으면서 추가 급등 상승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사실 반도체도 굉장히 싸질 거고 그리고 또한 반도체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빈기 시장이 이제 막 찾아온 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또 사이클적으로 2년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텀 자체가. 그리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나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을 만약에 좋게 보는 사람이라면은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이나 홀딩 관점 보실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PER이 가장 높은 것은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매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개인들만 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장 테크의 상에서는 5G가 그나마 주력적으로 좋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투자 전략이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에서 옆으로 박스권을 기어주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과 동일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후 급락 자체는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깨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 속에서 좋을 만한 가지수가 5G 통신 장비 쪽 섹터다 보니까 이런 장비 쪽은 좀 홀딩하시면서 내년 정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5G 관련주들은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삼성전자와 인도와의 어떤 협의가 또 공개가 되면은 그 재료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자, 홀딩하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도 뭐 마찬가지 맞습니다.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예.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솔리드는 오이솔루션과 다르게 탄탄한 수급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친구였거든요. 5G 섹터 내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3% 정도로 하락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치에서 좀 이탈하면서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딱 이 시점, 작년 딱 말 시점에서는 우리가 저점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좀 보합권 마감하면서 그 다음 날에 상승하는 분위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습니다. 산타랠리일 줄 알았는데 니은을 빼먹고 와가지고 네. 자탄 랠리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투심 자체가 매우 안 좋아요. 사실 개인분들도 지금 과거로 또 돌아가게 되면은 주식 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을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친구들
항상 좋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수급이 쏠리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딱 예전에 한 2010년도, 2011년도 그래서 그때부터 박스 PC를 딱 그랬거든요. 2009년도까지 굉장히 이제 급등 나오면서 시장에 모멘텀 크게 올려줬다가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갈 게 없다 보니 그때 이제 중국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중국의 문호 개방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 한창 엔터테인먼트나 코스메틱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 시장도 동일하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내년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 쪽 관련된 코스메틱과 뭐 미디어 쪽 관련된 섹터들과 더불어서 5G 성장 쪽에서는 5G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간 12월 달 기준으로 좀 많이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전치 있었던 2020년도 이전치 있었던 라인대에서 지금 종가도 맺었다 보니까 현재 시점 내에서는 이제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박스권을 기어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정도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수익률 10% 정도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수익률을 10% 잡고 홀딩하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코리아 서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영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 부진한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 코리아 서킷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라는 투자들의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심리 대비 너무 빠진 겁니다. 너무 가격이 할인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보게 되면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오늘도 종저가로 마감했어요. 연말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깨준 상태에서 75,000원대는 지켰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안겨주는 섹터이긴 하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전망이 되어지지만 주가는 지금 더 선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무서워하면서 다 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딱 1년 전이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8만 원이나 이때 물리시더라도 나는 10년 정도 길게 볼 거야 했는데 지금 불과 한 1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던지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게 많은 할인체가 받았다라고 하다 보니 과대 낙폭이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그마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늘 상승했던 게임주처럼 갭상승이나 급등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들고 있었던 거고 목표가 그대로 15% 정도 유지하면서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는 12,000원 라인대 그리고 11,000원 라인대는 좀 유지해 줄 거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대에서 나중에 이런 종목대의 특징은 갭상승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네마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중국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갭상승으로 크게 급등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좋다 했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도 그런 관점상에서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런 모멘텀들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이제 투자 유지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영 맥을 못 추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지금은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꾸준히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맥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가 오늘 바로 5% 상승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좀 뜻깊은 네, 그런 반등이 좀 나왔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또 어제 장정무료 방송에서 해드렸던 부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영역을 좀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보통 많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후반부 들어서면서 그게 좀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시장이 조정인데도 주가가 오르는 형식의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작업하는 주체들의 흐름이 메타버스 영역을 한번 크게 건드리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 부분으로 메타버스 영역을 강조해드렸는데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해주는 메타버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맥스트도 그 중에 한 종목이고 역시나 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뭐 그 메타버스 영역 중에서도 AR 서비스 영역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래 사회라든지 또는 미래의 어떤 빌딩에서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 부분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치가 좀 많이 주가의 상승을 올려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장에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상승장에는 더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치를 또 가질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1월달 시장을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맥스트 같은 경우 추가적인 레벨업이 강하게 1월달에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가 이제 12,000원대 중반 정도 가격 구간대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매수가 가능하셨을 텐데 전일 종가보다 좀 갭상승의 흐름을 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 달성 부분은 뭐 이제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져가는 수익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10%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조를 하시라고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뭐 12,400원 정도에 가면은 목표 수익률 및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13,000원까지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종목인 만큼 다음 주간 거래일에 추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너무 빨리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을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종목이니까요. 여유롭게 어떤 방송의 공식 수익률이 달성된다고 해도 더 보고 팔아도 되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맥스트, 이 메타버스 섹터는 다음 달에도 상승이 좀 예상되는 유력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맥스트에도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삼성출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이 종목은 어떤가요? 지금 흐름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왜 그러냐면은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또 미디어 업종이 성장성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조정을 보인 미디어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시장 흐름보다도 11월하고 12월에 더 많이 오른 게 미디어 업종이거든요. 시장 상승력이 9월에 낙하가 나오고 10월에 바닥을 잡고 11월 중반 정도까지 오르다가 또 옆으로 기다가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거래소는 좀 더 오르다 빠지기 시작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11월 중반부부터는 다시 흘러서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 마지막 장이 끝났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눈을 보니까 우울해요. 예, 좀 많이들 우울하십니다. 우울한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역시나 얘도 10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흐름상으로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이제 높은데 막판 후반부에 좀 빠져내려온 부분들이 아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고요. 다행히 오늘 미디어 업종 애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보시면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거래일이 이 거래일이나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를 주고 있는 애들은 되게 센 애들이에요. 코스닥에서 1,300개 가까이 떨어지고 거래소에서 800개 가까이 떨어지고 오른 종목이 채 350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위 한 10% 정도 범위에 속하는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안을 좀 삼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월 달에는 뭐 상장말 이슈가 또 뜰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업종 애들은 1월 달도 또 추가 상승 모멘텀을 탈 수밖에 없는 구간대로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제가 지정해드린 목표 주가까지 이번 달에는 달성이 안 됐지만 다음 달까지 좀 지켜보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출판사도 다음 달까지 좀 더 지켜보자 말씀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온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 이 종목도 오늘 1% 상승으로 그래도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네, 오늘 대부분의 80% 이상의 종목이 급락이 나오거나 맞아요. 막 몇 프로씩 빠졌는데 흐름상으로 오늘 2% 가까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어제도 특히 10몇 프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가온 미디어를 얘기할 때 미디어가 아니고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뭐 5G 영역부터 XR 영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스템 통합 영역부터 미래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애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뭐 가온미디어 하면은 뭐 기가진이와 관련된 부분에 AI 인공지능 셋톱박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시스템 통합 관련된 유기체, 사물 인터넷 트렌드까지 같이 묶여 있고요. 추가적으로 XR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영역까지 설립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주면서 연동된 업종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얼마 조정이 나오지 않고도 다시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걸로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시던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달성이 될 수 있겠는데 다만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당락을 조금 진행을 사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8,300원인가 400원인가 그 정도에 잡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도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될 겁니다. 이게 이런 이제 권리락 배당락들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수익률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뭐 이제 스텝진들이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뭐 대략 8,500원 이상권까지는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배당 나오는 거 다 받고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다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한 일주일 정도만 보셔도 기본적으로 한 8,500원 이상권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AS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까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면 새해가 돼도 2022년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피드백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망했죠. 폭망한 2022년도. 끝났으니까 쳐다보지 말자고요. 맞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자고요. 네, 현재 예. 상태에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시장 전략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공략해야지 수익이 잘 날 거냐잖아요. 12월도 솔직히 좋은 분야를 공략했다면 지금 손실이 안 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야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핵심 분야 한 두세 개의 분야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석하셔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추천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거기 종목명과 매매법에 대해서 또 자세한 종목에 대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또 내년 첫 장에서 시트 수익 기록할 수 있는 추천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